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자농구 한 경기하고 남자농구 한 경기가 있는데 일단 짧게 10분 내로 신한은행하고 하나원큐 경기를 프리뷰를 한 다음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방송은 이따 6시 좀 넘으면 라인업 확인, 그 다음에 남자농구 프리뷰로 실시간 방송 진행을 하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구독, 알람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한은행하고 하나원큐, 하나원큐 직전 경기에 삼성생명을 이기는 기염을 토하면서 뜻밖의 역배가 터졌죠. 고아라가 부상 아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10점 차로 이겼다. 신한은행은 BNK 썸하고 어려운 경기를 하고 겨우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한별이 무릎 부상으로 나갔고 또 진한이 잠깐 동안 발목 부상으로 빠졌던 점을 생각하면 감안하면 겨우 이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신한은행이 마연승은 했습니다. 자, 신한은행하고 하나원큐 뭐 대략적인 뭐 일단 내용 먼저 보죠. 3점 성공률이 신한은행이 많이 떨어졌네요. 29.09%. 최근에 3점 성공률이 많이 낮아졌지. 하지만 2점 성공률은 2위. 그에 비해서 하나원큐는 3점, 2점 성공률 5위. 최근에 3점 흐름은 하나원큐가 더 좋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3점 허용률이 26.37%로 신한은행은 일단 외곽 수비가 굉장히 좋다. 그렇다 그래서 뭐 포스트 수비라든지 미들 상대에게 미들슛을 내주는 빈도가 많으냐? 그것도 아니죠.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은 수비만큼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외곽에서 뭐 김아름, 유승희, 그 다음에 골밑에 김단비, 곽주영 수비 열심히 해주면서 2점 허용률도 2위밖에 안 되는데 그에 비해서 3점 허용률, 2점 허용률 하나원큐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팀의 맞대결. 신한은행이 두 번 맞대결했는데 평균 득점이 79점, 하나원큐가 63점. 이렇다. 근데 여기서 이 갭만 보더라도 16점이나 되는데.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기준점은 신한은행이 마이너스 9.5 받았죠. 그리고 언어보 기준점은 143.5.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신한은행 마엔을 얘기는 조금 이따 하는 게 낫겠다. 자, 신한은행이 맞대결 두 차례 모두 마엔승했고 한 번은 오버, 한 번은 언더예요. 오늘 신한은행 홈 경기고 신한은행 홈에서 언더. 이때 기준점이 143.5였는데 득점 난 거는 134점밖에 안 된다. 매우 깊은 언더였지 기준점에 비해서. 하지만 하나원큐 원정에서는 점수가 다득점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점이 이 하나원큐 홈에서 맞대결 다득점 때문에 143.5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2일 휴식 후에 두 경기, 그러니까 2일 쉬고 한 경기하고 2일 쉬고 한 경기하고 하루 쉬고 오늘 경기야.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는 하나원큐는 4일 휴식하고 기분 좋게 이기고 나서 4일 휴식하고 오늘 경기라 애들이 체력적인 부분은 역시 하나원큐가 좀 더 유리하다.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최근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한은 외곽포가 잠잠하고 최근에 하나원큐는 외곽이 좀 터졌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김지영이 17득점. 참 다시 보기 힘든 활약이지 이 정도면. 김지영은 원래 돌파 레이업이 좋은 선수인데 외곽은 솔직히 매우 약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에 3개 던져서 두 개 들어갔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하은이 8득점. 이하은은 뭐 키도 한 185 정도 되고 곽주영이 185죠. 신한은행 센터. 김현희는 190대고. 그러니까 이하은이 높이도 낮지 않지만 또 플레이도 안정적이에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좀 파워가 약하다. 그리고 미들 점퍼라든지 뭐 골 밑에서 뱅크샷은 좋은 편이지만 뭐 돌파 후에 포스트 플레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득점 능력 이런 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이제 김희슬이 나와서 3점 3개 던져서 2개 성공시키면서 6득점 했죠.
김희수는 원래 3점 성공률이 좋은 선수예요. 이 외에 뭐 김혜진이라든지 이제 나올 수 있는 멤버들이 김혜진, 김미연 포워드 라인, 정예림 가드 라인, 그 다음에 뭐 센터 라인에 이정현 뭐 등등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신지현 얘기를 안 했네. 신지현, 양인영을 제외하고 이 정도 선수들이 있는데 이 정도 선수들한테 일단 문제점은 김혜진, 김미연이 수비가 안 되고 기량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 외곽은 또 오늘 어떨지 모르지만 정예림은 수비가 좋지만 스코어러가 안 된다는 점, 득점이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정현은 뭐 골 밑에서 오늘 뭐 좋은 경기를 어쩌면 보여줄 수 가끔가다 한 번씩 보여주니까 그럴 때가 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기량, 속도, 스피드 이런 게 너무 낮다. 곽주영보다도 느리다. 뭐 신지현하고 양희영은 올 시즌에 너무 잘해준다는 거는 잘 알 테고 그 다음에 신지현하고 양인영이 직전 경기에도 15득점 했습니다. 고아라가 3라운드에 득점 1위, 리바 3점슛 스틸 다 1위였는데 일단 고아라 결장. 고아라 결장인데도 직전 경기 이긴 거죠. 자, 요 정도 내용을 본 다음에 과연 신한은행이 마엔승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뭐 포인트예요. 신한은행이 마엔이 가능할까? 언더일까? 오버일까? 근데 좀 전에 봤듯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점수차가 신한은행이 79득점, 그 다음에 하나원큐가 63득점. 이때 고아라 있었죠. 고아라가 있는 상태에서 79득점, 63득점, 마진이 16득점이나 된다. 이 정도로 딱 봤을 때 하나원큐가 최근에 흐름이 엄청 좋지만 직전 경기의 승리 때문에 흐름이 좋지만 신한은행 상대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일단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신한은행 마엔을 선택한다면 하나원큐는 몇 득점 이상 내면은 뭐 또는 신한은행이 많이 내면 오버겠지만 마엔의 언더를 선택하거나 언더 사이드로 볼 때는 몇 득점 이상 내면 안 된다. 이런 계산도 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원큐 데이터에서 사실 오늘 신한은행 상대로 얘네가 핸디승을 할지 핸디승을 못할지에 대한 내용은 예측이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원큐에서 작년도 올해도 단 한 번도 고아라가 없고 그 다음에 강유림이나 강희슬이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아라 없는 상태에서 올 시즌에 경기 내용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조차 매우 적기 때문에 하나원큐의 오늘 경기력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하나원큐는 홈에서 이긴 적이 작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올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홈에서 이기고 다음 경기를 홈 경기든 원정 경기든 간에 작년에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핸디승을 한 적이 없다야.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홈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올 시즌도 홈에서 홈 경기인데 이때 신한은행한테 핸디 패배를 당했죠. 그것도 22점 차로. 홈에서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직전 경기 이기고 요번에는 원정. 하나원큐가 작년에도 이기고 나서 BNK 원정 가서 BNK한테도 또 핸디 기준으로 핸디 패배를 당했고 작년에 이기고 난 다음에 신한은행을 만났을 때도 핸디 기준으로 핸디 패배 11점 차 패배를 했다. 이거는 하나원큐의 좀 어찌 보면 오늘은 뭐 그 데이터가 깨질 수 있지만 하나원큐의 기량상 직전 경기에 이기고 또 핸디승을 했던 적들이 몇 차례가 있다면 오늘 이 경기가 더 어렵겠지만 일단 하나원큐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오늘 핸디승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이 경기를 하나원큐 풀행이냐 신한은행이 10점 차 이상으로 이기느냐를 지금 딱 결정하기 해서 강승부를 가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왜냐하면 기준점이 크기 때문에 하나원큐가 조금만 비벼주면 최근에 신한이 외곽 안 들어가는 점들을 감안할 때 하나원큐가 좀 비벼주면 혹시 또는 신한은행이 체력적으로 조금 부침이 있는 주전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을 때 12점 차, 13점 차 이기고 있을 때 마지막에 주전들 다 빼고 백업들끼리 만난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원큐가 또 우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핸디 기준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많이 벌어져 있었지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9.5점 이내에서 끝날까 하는 확실한 결정은 일단 지금은 내리긴 어려워. 하지만 신한은행 데이터를 볼게요. 자, 신한은행 삼성생명이 나와버렸네. 야, 이것도 열려면 한참 걸린다. 자, 신한은행 데이터를 보면
신한은행에서 홈에서 홈 경기란 말이야. 신한은행이 홈에서 BNK 썸 상대로 어찌됐든 핸디승을 했어요. 마이너스 4점 받고 6점 차로 이겼기 때문에 핸디승을 했고, 그 다음에 144.5에서 핸디승의 언더, HW가 핸디승, HL이 핸디패예요. 핸디승의 언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홈 경기거든. 핸디승 하고 난 다음에 직전 경기의 야투율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 특히 3점 성공률이. 근데 신한은행의 홈에서 홈 경기 데이터를 보니까, 자, 신한은행이 BNK 썸 약팀 상대로 핸디승을 했어. 하고 나서 KB 상대로 또 핸디승을 해버렸네. 요거 봐라. 한 번. 그리고 또 하나원큐 만나서도 홈에서 홈 경기인데 또 핸디승을 했어. 그 다음에 우리은행한테 또 핸디승을 하고 난 다음에 홈에서 또 핸디승을 했네. 그럼 BNK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원큐 홈에서 만날 때는 일단 핸디패보다는 핸디승이 유력해 보이는데, 옆에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막히게 났죠. 직전 경기에 신한은행이 2점 성공률 54.8%, 매우 높다. 3점 성공률 완전 바닥 찍었죠. 13%. 상대한테 18.5% 허용하면서 이기고 난 팀을 만났네. 위에 보니까 내 데이터가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기고 난 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전부 다 핸디승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나의 생각이 신한은행이 핸디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뭔가 데이터가 기반이 돼주지 않으면 강승부를 던지기 어려운데, 여기에서 이제 충분히 핸디승을 던질 수 있는 강승부를 조금 더 항상 변수는 있지만 강승부를 던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또 하나, 자, 신한은행의 최근 3점 성공률을 보면 굉장히 낮지. 낮다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최근에 3점 성공률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뭘까? 직전 경기에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바닥을 찍고 나서 오늘 만약에 우리은행을 만난다 그러면 이게 확 올라가진 않아. 하지만 오늘 만나는 팀이 하나원큐, 수비가 좋지 못한 팀. 어쩌면 고아라가 빠져서 뛰지 못하는 만큼, 뭐 김지영이 나와서 그 시간만큼, 또는 이하은이 나와서 그 시간만큼 더 수비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직전 경기 다시 보기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외곽이 안 좋았던 거지 하나원큐의 수비가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정도라면 오늘 신한은행의 3점 성공률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신한은행 마엔승은 결정을 한 거죠. 자, 신한은행 마엔승을 결정했어. 이 경기가 언더냐 오버냐야. 신한은행 마엔, 일단 오늘의 원픽으로 부족함은 없죠. 직전 경기에는 하나원큐 이훈재 감독이 고아라가 빠진 상태에서 김지영을 선발로 내놓고 양인영, 신지연, 그 다음에 정예림이 선발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의미죠. 근데 오늘 만약에 하나원큐 라인업에서 정예림이 먼저 나오면 수비부터 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처럼 이하은, 양인영, 이정현, 이 셋 중에 두 사람을 더블 포스트로 넣을지는 오늘 이제 라인업을 보고 결정해야죠. 6시에 다시 방송합니다. 6시 조금 넘어서 남자농구 프리뷰하고 여자농구 라인업하고 최종 결정할게요. 자, 언더냐 오버냐 선택하는데, 자, 일단 마엔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더다 그러면 신한은행 143.5 언더를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원큐가 66득점 이상 내면 부러져. 그쵸? 10점 차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엔의 언더는, 신한은행 마엔의 언더는 일단 안 나오는 거죠. 66득점 이상 내면. 어떻게 보면 신한은행이 신한은행 상대로 하나원큐가 66득점 이상이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어. 마엔 언더는 없어. 하지만 최근에 김희슬에 3개 던져서 2개 들어갔다는 점, 김지영의 외곽, 김혜진, 김미연의 외곽 등, 그리고 신한은행이 지금 3점 성공률 직전 경기에 13%대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올 부분들을 예상한다면 저는
현재까지 저의 결정은 일단 오버가 더 유리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배팅 가치가 신한 마엔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하지만 이따가 라인업을 보면 어쩌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양팀 감독의 의도를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데이터로 봤을 때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조금 유리해 보여요. 왜? 강팀 상대로 언더에서 오버였다. 약팀에서 강팀 만날 때 오버에서 오버다. 그러면 약팀에서 그대로 약팀 만날 때는 오버 아니라 언더가 아니라 언더 오버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직전 경기에 신한은행의 3점 허용률도 18.5%도 5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하나원큐가 이거보다는 높은 3점 성공률을 기록할 확률이 높아요. 신한은행이 3점 수비 1위 팀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오버를 선택할게요. 자, 최종 결정은 저는 일단 라인업을 확인하기 전 6시 10분 정도에 방송하기 전에 저의 선택 원픽은 신한은행 마엔승,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는 신한은행 오버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따 라인업 보고 바뀔 수 있고,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아직 배팅 가치는 아주 높진 않다. 신한은행 마엔승은 배팅 가치가 높아 보인다. 자, 이렇게 오늘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6시 10분에 남자 농구 그리고 여자 농구 프리뷰로 다시 볼게요. 여자 농구 라인업 확인으로. 자, 방송 끝.